자, 우리 이번에 밤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과자. 네, 밤 모양의 과자죠. 이 화과자 종류가 되겠고요.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죽의 되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모양이 밤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간 초과에 잘 걸리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시간 초과에 요즘은 거의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3시간으로 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진짜로 바랬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자, 되기 조절하시고 밤 모양 이쁘게 한번. 좀 어려우신 종목이시겠지만 제과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어떤 스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구사항 보시겠습니다. 3시간짜리고요. 10분 동안 계량하시고요. 반죽온도 20도, 분할량 20g에 앙금 45g, 그 다음에 광택제를 칠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루, 앙금, 깨, 기타 여러 많은 재료가 있네요. 재료가 좀 많은 편이죠. 밀가루는 항상 채쳐놓고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또한 오븐은 미리 항상 계량 끝나자마자 예열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앙금은 이따 필요할 때 싸서 넣으면 되므로 지금은 빼겠습니다. 역시 깨도 지금은 안 쓰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료가 보입니다. 나머지 재료. 계란, 설탕, 물엿, 소금, 연유, 버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에서는 반드시 반죽하실 때 중탕한다는 거. 자, 중탕하는 거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자, 중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불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익어버려서 뭐가 돼요? 네, 계란찜 되겠습니다. 자, 중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아서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중탕을 물을 적절히 받아주시고 그 위에 또 하나의 그릇을 앉혀서 불을 켜기 전에 자,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계란을 넣으셔요. 계란을 넣으시고 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항상 설탕 들어가기 전에 계란 알끌 푼다. 계란 알끈 푼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알끈 충분히 풀어주시고, 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들어갑니다. 네, 소금도 들어가겠습니다. 소금 들어갑니다. 네, 여긴 지금 물엿 들어가는데 감독님께서 설탕과 물엿을 함께 재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같이 재도 감독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연유 넣겠습니다. 연유. 제가 아직 불 안 켰죠? 네, 혹시 몰라서 아직 불 안 켰어요. 자, 그 다음 버터 넣겠습니다. 버터 아니죠. 버터 되겠습니다. 네, 설거지 할 거는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쌓으셔서 웬만하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중탕하겠습니다. 일부 섞어서 자, 중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탕하실 때 이런 주걱을 쓰시기보다는 나무 주걱으로 자, 이 볼이 뜨거우실까 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 뭐 뜨거우실 게 걱정되면 장갑을 끼고 하세요. 예, 저도 한번 껴볼까요? 예, 슬슬 저어주셔야 계란이 바닥에 있는 게 익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버터도 녹고 설탕도 골고루 녹으면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슬슬 저어주시면 버터도 같이 녹고 설탕은 당연히 계란의 수분 때문에 녹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몇 도 정도 될 때까지 선생님 얘를 중탕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60도가 넘어가게 되면 계란이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모든 계란을 중탕할 때 6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제 생각에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되면 버터도 녹고 설탕도 녹고 온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버터는 참고로 30도에 녹으니까 30도 정도 되면 버터가 다 녹을 거고 충분히. 자, 이때 주의할 점. 예, 제가 나무주걱으로 젓는 이유를 아십니까? 계란 거품을 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거품기로 막 저어주게 되면 물론 버터가 들어가서 그렇게 심한 거품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거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만주 하실 때, 중탕 하실 때, 저어 주실 때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저어달라는 거. 자, 버터가 아직 살짝 둘러갔지만 이걸 식혀야 된다는 걸 감안할 때 저는 지금쯤 내리겠습니다. 네, 살짝 저어주시면 버터가 바로 녹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밀가루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반죽 온도 제가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20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바닥에 찬물을 받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3시간 내에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이 자체로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다면 저절로 얘가 온도가 내려가겠지만 이거 내려갈 동안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온도가 내려가야 하므로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아주 차가운 물을 받쳐서 얹어놓고 가끔 이렇게 뒤적거려 주면서 이 온도가 20도 이하로 내려갈 동안 저희는 지금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온도가 높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 20도가 될 때까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져봤더니 이 반죽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음을 가져가신다면 얼음을 밑에 받치시면 더욱 좋고, 요즘 들어서는 얼음을 박스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도 이하로 내려갔다 싶을 때 채친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 보겠습니다. 섞은 후 이 반죽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휴지가 돼야 돼요. 휴지, 말씀드렸죠. 화장실 휴지가 아니고 쉴 휴자, 냉장고에 들어가서 숙성이 되도록 시간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반죽을 좀 편안하게 좀 숨 쉴 수 있도록 냉장고 안에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꺼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밀가루하고 수화력도 좋아지고 또 버터도 굳고 또 반죽 온도가 내려가면서 약간 되직해질 때까지,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분할해서 성형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반죽 그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성형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밀가루를 섞고 있죠. 자, 그릇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장자리 스크래핑을 해가면서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아까 거품 내지 않고 반죽한다 그랬고, 반죽이 이렇게 밀가루까지 다 들어간 상태인데 여러분, 처음 해보시는 분들 여기서 굉장히 당황하세요. 연습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자, 원래 이렇게 진가? 이게 원래 이렇게 질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가 주게 되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22시간 정도였을 때는 이 휴지시킬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휴지 시간을 짧게 둘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성형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는 휴지시킬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둘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자, 냉장고 휴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죽 온도를 검사 받아야 됩니다. 감독님께 가져가시면 감독님께서 온도를 체크하실 겁니다. 20도. 자, 20도를 체크하시고 반죽 상태를 검사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져오셔서 이제 비닐을 씌워서 냉장고로 휴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앙금을 45g 분할해서 둥글리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45g을 굳이 나는 재지 않아도 45g을 포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헤라로 2번으로 3번으로 나누어서 넣어가면서 45g을 포항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자신 있으셔도 적절한 똑같은 사이즈의 모양이 나오려면 저처럼 이렇게 45g을 예쁘게 둥글리게 해두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감독님이 12개를 요구하시면 12개를 45g, 45g을 자, 44.
물론 저울은 2g 단위니까 45g이 안 된다면 46 또는 44를 인정할 겁니다. 분할을 하셔서 12개면 12개, 네, 15개면 15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요구하시는 감독님들도 있습니다. 예,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둥글리기를 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이런 작업이 휴직 기간 중에 필요하고, 더불어 시간이 남으신다면 지금 설거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0분이 지나서 반죽이 휴지가 아주 잘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되직해진 상태.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반죽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덧가루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밤과자의 되기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따라서 덧가루를 가져오셔서, 덧가루, 이때 사용하는 덧가루는 이 안에 들어간 박력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덧가루를 사용하시되 덧가루가 좀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량이 아니고 충분히 들어가니까 넉넉히 갖다 놓으시고, 저는 지금 비닐을 깔고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비닐이 없다면 작업대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좀 널찍하게 덧가루를 까시고 제가 반죽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되기는 더 질겠죠. 더 질다면 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되기 조절을 지금부터 아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독하러 나갔을 때 보면 지금 되기 조절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죽의 되기 조절, 밤과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기 조절을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저처럼, 자, 이렇게 저처럼 지금 되기 조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수검자들은 되기 조절을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기 전, 그러니까 휴지를 식히기 전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어서 반죽에 되기 조절을 하시는 그런 수험자들을 제가 간혹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감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냉장 휴지 후 반죽의 되기 조절을 덧가루를 넣어 잘 했는가 점수가 그 이후에 있습니다. 휴지 점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죽의 되기 조절을 그제서야 해야 점수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교재에 잘 나와 있지 않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점수가 나가는가, 어디가 어떤 점수가 몇 점이 있는가. 네, 여러분들 이 반죽을 이기는 이 자세. 자, 지금 제가 밀가루를 적당히 입혀놨는데 지금부터 하는 동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능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반죽을 잡으시고 들어서 밑으로 올리면서, 자, 오른손으로 접어 올리면서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 자, 돌려주시면서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접어 넣으면서 왼손으로 누르는 작업, 그러면서 왼손으로 돌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왼손으로 또 한 번 눌러주고 돌립니다. 자, 오른손으로 눌러 왼손으로 눌러 돌려. 자, 이러한 작업을 제가 좀 빠르게, 이런 동작 능숙하게 하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때 누를 때 바닥과 왼손 바닥에도 덧가루가 있어야 이 반죽이 돌아간다는 거. 자, 보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동작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덧가루를 먹어서 반죽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떼어가면서 덧가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자, 여러분 돌리는 거 보이시죠? 반죽을 돌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돌리시면서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밑바닥은 매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작업 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덧가루를 계속 사용해 가시면서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왜 밀가루를 처음부터 넣어서 되기 조절을 해서 하지? 이렇게
번거롭게 휴지 식힌 후에 이 작업을 하는가? 예, 제가 어떤 화가자 전문가 기능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답니다. 제대로 된 껍질의 맛이 나신다고 그분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젓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얘를 한번 대기 조절이 됐나,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기가 됐나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매끄러운 상태에서 잘 봐주세요. 손을 놓겠습니다. 흐르는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쭈루루루루루, 여러분들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제 생각엔 눌러봤더니 좀 너무 물컹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되기의 조절은 앙금의 되기의 조절과 앙금의 되기와 반죽의 되기는 같거나 껍질, 앙금보다 이 껍질의 되기가 약간 아주 조금만 지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 껍질의 되기가 제 생각에 앙금보다 좀 지나치게 진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앙금보다 조금만 질어야 된다는 거. 따라서 덧가루를 좀 넉넉하게 좀 더 넣고 다시 되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 덧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과감하게 쓰시고 내가 원하는 되기 조절을 딱 맞추세요. 조금 된 듯하면 모양은 이쁘게 나옵니다. 좀 진 듯하면 모양이 좀 흐르죠. 맛의 차이는 된 듯한 건 좀 뻑뻑하고 진 듯한 건 시간이 지나도 촉촉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상 진 반죽으로 만드는 게 훨씬 맛있는데, 사실 제가 보면 된 반죽으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된 듯한 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유리하다는 거, 자, 포인트로 드립니다. 물론 질게 해야 정상입니다만 사실 약간 된 듯한 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덧가루를 제가 한두 주먹 정도 자 뿌려서 슬슬 이제 안 뭉치기 시작하죠. 안 뭉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되기가 좀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덧가루를 한없이 갖다 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소리도 둔탁한 소리가 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예쁘게 해서 제가 한번 흐르는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흐르는 정도가 상당히 둔해졌습니다. 물론 흐르긴 흐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흐릅니다. 아까처럼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죽의 되기를 조절했습니다. 자, 반죽의 되기가 완성됐으면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량은 20g이 되겠습니다. 20g. 네. 20g 정도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양이죠? 네, 20g 정도가 분할이 됐으면 15개를 요구하시면 15개, 20개를 요구하시면 20개를 분할하시고 나머지 반죽은 아마도 시험장에 제출하고 나오도록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2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된 반죽을 여러분들께서는 빵에서 하듯이 부드럽게 둥글리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둥글리기를 하시고 이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항상 덮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쁘게 둥글리기를 하셨으면 그 다음 앙금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그다지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만 15개,
30개 정도 하시게 되면 처음 거 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마지막 거 할 때는 반죽이 말라서 여러분 잘 포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성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하셔야 될 일은 철판에다가 반죽을 완성 상태를 그냥 놓게 되면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발라서 식용유를 바른 팬에 팬닝을 하십니다. 자, 전체를 바르셔도 괜찮고 저처럼 12개를 성형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4줄, 3개씩 놓게 되겠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에만 제가 이렇게 식용유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5개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식용유 바른 틀을 준비했고 지금서부터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덧가루를 준비하십니다. 2가지 방법으로 성형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죽을 살짝 누르십니다.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놓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앙금을 준비된 앙금을 밑에 놓으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놓으시고 껍질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껍질을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흘러내리죠. 흘러내렸을 때 손바닥에 덧가루를 충분히 바르신 상태에서 이 반죽을 손 위로 올리시겠습니다. 자, 이때 헤라를 이용해서 가장자리서부터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동시에 손은 살짝 걷어 올립니다. 자, 20g의 반죽으로 45g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반죽이 얇게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누르면서 반죽을 살짝 끌어올립니다. 손바닥에서. 자, 이렇게. 자, 천천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헤라를 잡으실 때는 길게 잡으시지 마시고 짧게 잡으십니다. 짧게 잡으셔서 끝에 힘을 주고. 자, 보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손을 오므려 주셔야 이렇게 안으로 쉽게 들어가면서 거의 끝부분까지 왔을 때 손을 좀 더 오므려 주시고 어느 정도 돌리고 이 반죽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실제 현장에서는 계란 돌리기로 많이 연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약간의 앙금이 보이지만 거의 껍질이 많이 밀려 올라왔을 때 반죽을 밀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아직도 지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죽을 이렇게 밀어만 주신다면 저절로 이렇게 앙금이 제대로 싸지겠습니다. 오므리고 여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골고루 아주 적절한 두께로 완전하게 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라를 이용하셔서 앙금을 포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누르시는 것까지는 똑같고 앙금을 싸실 때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싸시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나눠 넣으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역시 돌리십니다. 이렇게 손에다가 덧가루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반죽이 돌아가려면 이렇게 똑같은 방법인데 나누어서 나누어 넣게 되면 어떤 부분 채워가면서 넣을 수 있다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정확한 양을 언제나 재지 않아도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앙금량이 무게 들어보면 오차가 없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앙금을 싸는 방법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나눠서 넣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처럼 저처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계란 돌리기를 오른쪽으로 오른 계란 돌리기를 하셔서 거의 마무리됐을 때 손을 반죽을 밀어서 이렇게 살짝 맞닿게 살짝만 오므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바닥에 덧가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 덧가루가 있지 않다면 여기서 지금 끈적끈적거리겠죠. 자, 이렇게 제가 앙금을 포항해 보았습니다. 앙금을 싸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반 모양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반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사실상 다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죠. 먼저 살짝 눌러주시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두께는 1cm가 조금 높고 일정한 두께를 하셔도 괜찮고 네, 약간 뒷부분을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두껍게. 자, 그 다음 얘를 반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 모양 의도적으로. 자, 이렇게 앞부분을 빼주십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서 반죽과 앙금이 같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느낌을 받으시죠? 예, 한두 번만에 하시면 더욱 좋고 저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짝 여러 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앞으로 꼬리를 살리시면서 자, 앞으로 꼬리를 의도적으로 살리시면서 반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살리시면서 자, 살리시면서 이때 예, 옆은 좀 줄여주셔도 괜찮고 저처럼 이렇게 줄여줘도 약간 길쭉한 반 모양이 만들어져도 괜찮고 뭐 이 모양은 12개면 12개 15개면 15개가 일정하게만 형성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꼬리는 살짝 위로 뜨는 것이 자 저처럼 이렇게 같이 여기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줄여주시고 밑부분은 줄여주시고 윗부분만 꼬리를 살리는 것이 사실은 정석입니다. 이렇게 밑부분은 줄이시고 윗부분의 꼬리만 위로 솟듯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끝부분에 자 밤을 만들려면 끝부분에 우리가 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깨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리 부분이 정확하게 제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물을 찍어서 자 젓가락 물을 정확하게 찍어서 3분의 1 정도 찍었습니다. 깨를 찍어서 식용유 바른 팬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점을 많이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저는 한 개만 지금 시범을 보입니다만 12개를 다 하신 후에 한꺼번에 하시는 게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비중컵이죠. 여러분들이 비중 줄 때 쓰시는 컵인데 비중컵의 뒷면은 굉장히 편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깨도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윗부분에 착색제를 바를 때 뭉치지 않게 일정한 두께로 발라주게 하기 위해서 편편하게 만드는 동작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비중컵으로 누르는 동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금방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반만주를 만들어도 괜찮고 나는 통밤이 좋아. 나는 통밤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대로 성형 들어갑니다. 이대로. 누르지 않으신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반죽을 밀어주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죽을 밀어주시면서 반죽을 어느 한 앞부분이 나오겠죠. 자, 반죽을 밀어주시고 밀어주신 상태에서 역시 밑부분은 나오지 않고 윗부분만 앞으로 꼬리를 빼시면서 자 밑에는 죽여주시고 윗부분만 앞으로 나오면서 꼬리를 이때 반죽만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을 줄 때 앙금까지 같이 앞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너무 심하지 않게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이 부분을 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자신 없으시면 살짝만 하세요. 살짝만. 폼만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모양이 다르죠? 자, 모양이 다릅니다. 꼬리, 머리 부분 살려주시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립니다. 좀 반 모양이 조금 이렇게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되면 옆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옆을. 자, 윗부분 살렸죠? 들렸죠? 들려야 됩니다. 여기는 들리면 안 됩니다. 들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좀 모양이 많이 다른 형태죠. 이런 모양은 어디서 보셨느냐 하면은 주로 화과자, 방과자를 아주 오래도록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건 일정하게 앙금이 구워냈을 때 골고루 들어가고 터지지 않고 반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고 상품같이 있어 보이게 나온다면 반만주는 굳이 이 모양이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꼬리 들리고 앞에 부분에 꼬리가 들리고 자, 약간 윤곽을 알밤 형태로 잡았습니다. 역시 물을 묻히고 역시 깨를 묻혀서 갖다 놓는 동작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과정 비중컵을 이용해서 편편하게 이때 누르면서 약간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사이즈가 약간 이때 누르실 때는 깨도 같이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깨는 의도적으로 안 누르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예, 깨도 같이 눌렸을 때 모양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누르면서 사이즈를 좀 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뒷부분을 뒷부분이 더 뚱뚱하지 않습니까? 뒤는 놔두고 앞만 죽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만. 경사지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꼬리가 내려갔으면 다시 꼬리를 의도적으로 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유난히 깨를 많이 붙이시려고 깨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면 뒷면 할 거 없이 깨를 많이 붙이면 되는 줄 알고 깨를 거의 중간 이상 50% 이상 위로 올라오기까지 깨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깨값 쌉니다. 더불어 이 반죽에 들어있는 비피로 인해 구워질 때 상당히 부풀게 되는데, 이 깨가 팽창을 하여 꼭 아저씨들 배바지 입은 것처럼 위로 팽창하게 될 때 솔직히 좀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를 밑부분에 붙였다 4분의 1가량 그 이하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깨를 많이 붙이시려고 그렇게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형을 완료했습니다. 모양을 일정하게 완료하시고 핀닝을 이쁘게 잘했지요. 자, 그 다음 작업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덧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덧가루를 워낙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셔서 덧가루를 날려서 반죽을 말리셔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뿌리실 때는 멀리서 덧가루를 없애는 기분으로, 이때 너무 흠뻑 적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르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덧가루가 없어질 정도까지만 스프레이를 뿌려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말랐다 싶은 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 그 사이에 우리는 착색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노른자에는 알끈을 풀어서 준비했고, 자, 그 다음 얘는 캐러멜 색소죠. 자, 캐러멜을 적당량 넣어서 자,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색깔이 나오면 됩니다. 노른자의 노란색과 이 색깔을 섞어서 밤 색깔 지금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죠? 자, 만들었습니다. 노른자를 섞어줌으로써 밤 색깔과 함께 광택까지 내고자 함입니다. 자, 그 다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라보겠습니다. 붓을 준비하셔서, 자, 예쁘게 정리하셔서 깨의 옆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돌려서 발라주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얌전하게 바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앞부분으로 얌전하게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바르시고 경우에 따라 좀 얇게 바르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2번 정도, 얇게 바르셨다면 2번 정도 겹쳐 바르셔도 좋겠습니다. 네, 완성된 반죽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은 미리 예열되어 있습니다. 170, 150 또는 180, 150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돌려가면서 20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릇노릇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빼겠습니다. 예, 아주 잘 구워졌네요. 자, 바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예쁘게 담았죠? 정리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모양도 한결같이 예쁘게 나왔고 색깔도 일정하고 밤 모양으로, 특히 밤 색깔 광택 나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입니다.